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 문제. 이거 갈수록 추락을 합니다.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논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기사가 좀 나고 있어요. 초심을 잃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이제 1년 6개월 지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뭐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권력에 취했을 수도 있고 익숙하다 보면 뭐 음주운전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이 정책을 뭐 다 따져봐서 좋고 싫고 여론조사에 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대국민 이미지거든요. 대국민 그렇죠. 인식.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요. 기대치가 높았고 네, 촛불 네. 정부로 또 네. 탄생한 정부고. 근데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네. 그러면 그게 가장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대통령을 주변에서 보필하고 있는 참모들은 네. 네. 진짜 몸조심해야 되고 그 정권 교체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 그것을 그럼요. 항상 네. 잊어서는 안 되죠. 네. 그 민주당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더 팍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카운터파트인 자유한국당 때문이야. 자유한국당이 질의멸렬하니까 이거 대한정당으로 거들떠 볼 네, 대상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에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온전히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도와준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정의 말씀대로 네. 네. 질의멸렬 안 해야 되는데 질의멸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특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어떤 정당이나 간에 기본적으로 열혈 지지층이 있지요. 네,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정권을 잡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중간 부동층도 못 걸어가고 전통적 지지층도 이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이 지지율이 상향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 상대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네.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쇄신을 해야 되며 무엇을 쇄신을 해야 되는가 또 이 탄핵 사태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집단 무의식 상태, 집단 무책임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암로를 껌껌한 데를 지금 해먹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빛이 조금씩 비치면 서로 쥐어뜨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이게 오늘 제1야당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게 큰일 났고 네. 그 항해의 키를 상실한 상태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반사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버티는 이유. 네. 영향을 줘가지고 네, 네. 급속한 하락을 오히려 없다. 네. 정지시키거나 서서히 빠지게 해주고 있다. 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뭐 포인트 같은 거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녹화 네. 당일날도. 네. 근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한 이미지, 겸손 이런 건데 또 공감, 뭔가 능력. 공감. 근데 지금은 이제 고집불통, 외통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래도 네. 네. 저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반대한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대통령이 잘 되고 여당도 잘 되는 거지. 에이 그래가지고는 저는 계속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네.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네. 낙하산 문제도 영향을 나쁘게 묻히죠. 그것도 내로남불이잖아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 했잖아요. 네. 변호사 사무실 같이 있던 분이 법제처장입니다. 그 사무장 했던 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무장 했던 분이 공기업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네. 뭐 옛날이랑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 박근혜 시대 때, 이명박 시대 때 보면 여당이 조용하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권위주의나 문재인 권위주의는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을 시키는 아주 거죠. 신났어. 아니 이제 이렇게 뭘 또 신나요? 뭘 신나요? 그런데 네. 신나지 않은 거. 제가 이제 뭐 청와대 인사들 가끔 만나서 네. 시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민심을 잘 파악하고 계셔요.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주변 인사가 어디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모시는 분들이 좀 잘 해주십사 이렇게 그래야 말씀을 돼요. 드리는 네, 거고, 그래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지지자들 간의 분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보 개혁 진영은 하나만 틀려도 분열하고 보수 세력은 하나만 같아도 단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42%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심각한 위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찍었던 분들도 숫자보다 등을 이제 돌리는 거죠. 등을 돌리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정말 심각한 그러네요. 네. 문제이다. 근데 갤럽 조사 보니까 근접하게 지금 갔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당도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새 원내대표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가 뜻밖이었어요. 정말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경우죠. 거의 없었죠. 그렇죠.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나경원 대표가 될 줄은 알았지만은 네. 정말 이제 의외로 큰 표차로 68대 이겼네요. 35. 그러니까 원내대표 투표사상 가장 큰 대승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다시 한번 느낀 게 자유한국당은 역시 아직도 친박당이구나.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다 공천한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친박이 워낙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탈색을 하고 중도로 돌아서고 뭐 네, 했지만은 네. 이번 기회에 다시 친박이 다시 뭉쳐가지고 이제 원내대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득세를 하고 이제 기세등등해졌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장기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을 내다보면 좀 바람직스러운 결과는 아닌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나만 한 얘기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친박, 비박 이런 용어를 쓰면 윤리에 회부하겠다. 맞아요. 네. 네. 무슨 말이야? 가능하지도 않고 그만큼 이제 개파색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네.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개파는 이것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뜻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듯이 네네.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있을 수 그렇겠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공천권을 안 바꾸면 개파가 그러니까요. 없어지죠. 그래서 개파 청산을 위한 개파 모임도 있어요.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 과정은 물밑에서 친박과 비박의 이 결투야, 결투. 네. 그러니까 친박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주 결집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이제 당선시켜놨는데 이건 뭐 사람 이름을 내가 공개할 수밖에 없죠. 홍문종 의원, 친박 실세 홍문종 의원이 네네. 그 라디오에 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보따리 싸고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탄핵 백서 만들겠다. 네, 그렇게 해서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 찬성파들의 그 죄가를 백서로서 밝히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얄미운 짓이야. 이 국민이 그런 자유한국당을 시대 역행이죠. 그들도 보지 않아요. 네. 지금 해당형이죠. 자유한국당은 이 백척 간두에 서 있거든. 이게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데 네네.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지 친박 실세 그 홍문정 의원의 말은 탄핵의 원인과 결과 그 원인 행위를 만든 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결과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가지고 탄핵에 찬성 투표를 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건 국민 입장이나 역사적 입장에서 그게 아니지요. 탄핵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불통, 폐쇄, 단절의 통치 행위를 했고 본인이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친박 실세들이 칼춤을 췄고 그렇게 해서 그 파동 때문에 과반수 이상 확보될 수 있는 게 이게 소멸돼 버렸고 그 정동원 의원도 그 피해를 입었지요. 정동원 의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탄핵 사태가 와서 대통령이 파면되는데 이 원인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은 무책임이고 탄핵에 찬성한 너희들이 역사적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친박들은 아마 이걸 노리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책사들이 많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만만하게 보고 얼마든지 깔아뭉갤 안들이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들의 기회가 안 가. 그러니까 네. 로또 심리로 문재인 대통령 폭망하기를 기다리거나 그 실패에 기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말아요. 네. 예?